익스플로러는 6세대 모델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누적 판매 대수가 800만 대를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델,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인 만큼 외관에서 느껴지는 변화도 최신 트렌드를 잘 읽고 있고요. 거기에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프론트 그릴은 이전에 약간은 투박스러운 모습을 버리고 마른 목골 형태의 안정감 있는 모습을 채택을 했고요. 범퍼도 아래쪽에 좀 든든한 모습들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LED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웬만한 할로겐 타입의 헤드램프보다 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LED 타입의 헤드램프는 야간에 밝은 시야를 제공해 주죠. LED 램프를 확인하기 전에 실내를 한번 보면은요, 일단 전체적으로 에메랄드빛의 라이트가 좀 은은하고요, 시야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눈이 편하네요, 야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손잡이 그리고 아래쪽에 매 포켓 쪽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톤이 부드러운 편이기 때문에 시선을 그렇게 자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뒤쪽에도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살짝 보이실 겁니다. LED 타입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참, 안개등만 켜더라도 굉장히 밝은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헤드램프가 아니고 이게 지금 안개등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를 켜면 이게 헤드램프가 점등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SUV고 차의 높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넓이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광원의 폭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백색이 굉장히 가까워서 또렷한 야간 시야를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오토모드도 있지만 상향을 전환했을 때의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상향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 위에도 좀 넓게, 보통 보면은 하향은 폭넓게 쭉 비춰주고 상향은 딱 올리게 되면 폭이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익스플로러는 전체적으로 넓은 시야를 잘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려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문을 열면 아웃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이렇게 조명이 살짝 들어오네요. 그리고 번호 키 아시죠? 이게 포드 차량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엔진 소음도 한번 살짝 들어보시고요. 헤드램프는 외관에서 봤을 때에도 차량의 이미지를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래쪽에 이 안개등이 다른 차들보다 굉장히 밝고 위치도 살짝 높아서 전체적으로 야간 시야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안에서 봤던 것보다 확실히 더 밝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앞차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고 또 자동으로 이 높낮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대방의 안전운전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아래쪽에 잔상들이 살짝 있기는 한데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려봅니다. 비상등을 한번 점등시켜 봤는데요. 위쪽에 DRL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요 앞쪽으로 시그널이 깜빡깜빡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에도 이렇게 LED 타입으로 살짝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은 차량 덩치에 비해서는 테일램프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좀 각이 살아있는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자체는 면 발광 타입으로 이렇게 넓게 퍼지는 LED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깜빡깜빡 하시는 부분도 역시 LED 타입으로, 언뜻 보면은 호박 전구인 줄 알았는데 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램프류는 다 앞뒤 모두 LED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본닛 위의 주름들은 지금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불뚝불뚝 두 개 솟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2.3L 에코부스트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2261cc고요. 디젤이 아니고 가솔린이죠. 최고 출력은 304마력에 토크는 42.9입니다. 연비는 공인연비가 8.9로 알려져 있고요. 10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디라인은 듬직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투박스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듬직하면서도 좀 단단한 다부진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바디라인을 잘 보시면 선과 면을 강조해서 날카로운 느낌을 보여주기보다는 둥글둥글하게 이 볼륨감을 살려주는 그런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달리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이 아닌 후륜구동 베이스 차량으로
올류 익스플로러에 들어오면서 전환을 했는데요. 그 결과 지금 측면에서 보시면 아주 근사한 프로포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루프라인을 보시면 뒤쪽으로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앞쪽은 약간 도톰하면서 뒤로 살짝 떨어지는 이 라인이 이런 사이즈, 풀사이즈 SUV에서 약간의 날렵함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들도 느껴질 정도로 아주 측면 라인의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쓴 그런 모습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A필러 쪽에는 검은색으로 지금 익스플로러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C필러 요 라인 두툼한 요 라인이 익스플로러의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시그니처들은 꾸준하게 잘 살려주고 있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루프렉은 크롬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디자인 포인트로서도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은 로커 패널은 우레탄 재질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롬으로 두툼하게 라인을 하나 더 그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크롬 라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촌스럽고 과할 수 있는데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흐름을 크게 저해시키지 않는 그런 포인트를 잘 갖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차가 조금 더럽긴 합니다만은 여기 익스플로러라고 새겨 있는 것도 보이시죠? 앞에선 몰랐는데 이 뒤쪽에서 보니까 앞쪽에 범퍼의 인테이크가 이 뒤쪽까지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람의 흐름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여기 구멍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휠은 20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스펙은 255, 55, 20이고요. 반딱반딱한 크롬 그런 재질이 아니고 은은한 광택이 그렇다고 아주 매트한 느낌도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크롬 휠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지금 스타일리시하게 검은색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네요. 뒤쪽으로 오더라도 라인들이 굉장히 이쁘게 잘 떨어져 있고요. 테일 램프는 처음에 봤을 때 덩치에 비해서 조금 작아가지고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후 측면에서 보면 또 안정감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다리꼴 형태가 아니고 직사각형을 이렇게 눕혀놓은 그런 형태라서 안정감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두껍게 크롬으로 몰딩이 된 가니쉬를 갖추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정한 속도로 작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3열 시트를 펴놓은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앉을 수 있도록 펴놓은 상태에서도 뒷좌석 공간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발 공간도 그렇고 등 뒤로 수납 공간도 어느 정도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조명도 잘 갖춰주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전동으로 지금 이 시트를 접었다 펴셨다 하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 왼쪽 각각 컨트롤이 가능하고 요 L 플러스 R 요 버튼을 딱 누르면 한꺼번에 두 개의 시트를 접었다 그리고 다시 또 폈다 할 수 있는 요런 점은 참 좋은 것 같네요. 이게 다시 또 왜 올라오죠? 지금 저 앞쪽에 뭐가 하나 걸렸네요. 접고 이게 교차로도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도 다시 한번 접어 볼게요. 천천히 작동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을 때 이렇게 위험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일단 3열 시트를 접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도 잠깐 한번 접어 볼게요. 2열 시트까지 접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완전히 평평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간 각도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살짝 흘러 내려오는 이런 각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평평은 아닙니다. 차박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그런 정도의 공간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드려보고요. 측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고 뒤쪽으로 충분하게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싣고 이동하시기에도 불편함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테일게이트를 한번 닫아 볼게요. 위쪽에서 버튼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테일게이트를 닫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경고음을 해주는 것도 안전을 위한 포드의 센스,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퓨저는 조금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 듀얼 타입의 배기는 리얼입니다. 진짜 최근에 이런 차량들 많이 보기 어려운데요. 3리터 차량들도 사실 한쪽으로만 싱글 배기를 뽑아내고 아니면 싱글 배기도 안쪽으로 숨기고 이미테이션으로 범퍼를 마무리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익스플로러가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유구는 캠리스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지 퓨얼이라고 포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캡이 없어서
주유를 바로, 여기에 넣었다 뺐다 하시면 바로 되는데요. 주유를 바로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계셔도 한 번만 써보신 분 안 계시다고 할 정도로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편리한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디라인의 안정감, 그 다음에 듬직한 느낌이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뒤쪽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스포일러가 이렇게 두툼하게 나와 있어서 유리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라인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약간 좀 안정감 있는 완만한 느낌들이 전체적인 디자인 포인트를 꾸준하게 연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측면 프로포션이 다시 봐도 정말 멋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듬직한 느낌이 들고요. 언젠가부터 랜드로버의 느낌도 살짝 엿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저는 다가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약간 클래식하면서도 투박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버튼을 보시면 E, X, EX 두 가지가 보이는데, 아래쪽은 두 번 누르면 테일게이트가 오픈이 되고요, 위쪽은 두 번 누르고 있으면 원격 시동이 가능합니다.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원격으로 시동을 거실 수가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보시면 키패드 바깥쪽에 있는 거 아시죠? 이쪽에 키패드가 있는데 포드에서 예전부터 좀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의 느낌은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차체가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3m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실내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미국 차라고 그러면 바깥에서 보이는 크기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조금 협소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포드 익스플로러 신형이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시트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B&O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스피커는 12개로 알고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각도가 편안하게 되어 있어서 운전석에서 조작할 때 불편함이 없었고요. 가죽의 패턴이나 이 질감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은데, 플라스틱이 급에 비해서는 약간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맵포켓은 정직하게 생겼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플레이트에는 익스플로러라고 알루미늄으로 이 플라스틱 위에 알루미늄이 살짝 덧대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풋레스트는 이 폭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레버를 2번 잡아당기면 본넷을 열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동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좌측에는 조명에 관련된 기능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다이얼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했고요. 옆에는 테일게이트, 그 반대쪽에는 클러스터의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잠깐 언급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안장에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등받이도 잘 받쳐주는데, 개인적으로 체형이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저한테는 이 헤드레스트 각도가 너무 좀 약간 거북목 비슷하게 받쳐주는 것 같아서 이게 제 체형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죽의 질감은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내구성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안쪽에 한번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비해서 웰컴 세러머니도 은은하고 괜찮죠. 뭔가 이 자연을 달리는 그런 SUV의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너무 버튼이 작아서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점은 확실히 개선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동은 보통 시동 버튼이 이렇게 서 있는데 약간 누워 있어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잘 안 보일 것 같지만 편안하게 이렇게 손을 뻗어서 시동을 걸 때는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가솔린 모델답게 초기 시동 시에도 그렇게 거슬리는 듯한 느낌은 없습니다. 클러스터는 양쪽에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가운데에는 6인치의 정보 표시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상도도 좋은 편이고 다양한 정보를 비교적 손쉽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익숙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어서 크게 이질감이 없었던 점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기압 체크가 되고, 인텔리전트 4WD,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4륜 구동은 구동 배분을 후륜 100%까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모드에서는 안 되고 에코 모드에서만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글도 깔끔하게 잘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었고요. 스티어링은 4스포크 타입입니다.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스포크가 두 개 나와 있고,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을 가지런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가죽 자체는 약간 손에 이렇게 짝짝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도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가죽이 약간 오돌도돌한 느낌인데, 느낌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패들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야간에 여기도 조명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응 속도 나쁘지 않았어요. HUD는 아쉽게도 HUD는 없네요. 그리고 크러쉬 패드 상단에 가죽 같은 거 부분적으로라도 좀 적용을 해주셨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지금 8인치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 10인치 이상은 돼줘야, 그리고 와이드 타입으로 이렇게 좀 넓게 자리를 잡았어도 차가 워낙 공간이 좋기 때문에 충분했을 것 같은데, 그런 크기에서도 약간의 아쉬움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홈 버튼 돼 있고 정전 터치 방식이 적용이 돼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순정으로 나오지 않고 국내에 수입을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내비가 연결된다는 얘기가, 여기 스티커가 이 버튼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백 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켜지고, 또 오래 누르고 있으면 다시 일반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USB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서 보시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공간이 있는데요. 저는 차라리 여기가 스마트폰 충전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스마트폰 충전은 말 나온 김에 보여드리면 이쪽에 있어요. 암레스트 요 안쪽에 있는데, 요게 위치가 이거를 넣다 뺐다 하기가 그렇게 편리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요렇거든요. 대신에 이제 발열도 없고 충전도 속도가 좀 많이 빨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차라리 그래서 요 위치를 위쪽으로 옮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에 버튼 같은 것들은 이 직전 세대에서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너무 좀 산만하고 버튼들이 작고 사용하기 편하지 않았는데, 신형에 와서는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포드 느낌이 아니고 약간 오밀조밀한 느낌이 유럽이나 일본 차의 느낌, 국산 차의 느낌도 조금 전달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볼륨 컨트롤하고 튠 기능은 이 다이얼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버튼 같은 것들 한번 조작을 해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도는 지금 토글 타입을 갖추고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 오프 기능이 따로 있고, 바람의 세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통은 바람의 세기를 끝까지 내리면 꺼지는데 그 기능은 없습니다. 이 공조장치를 작동을 하면 화면에 이렇게 공조장치를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게, 공기 배분 같은 걸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물론 밑에서도 버튼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볼게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스티어링에도 열선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지금 어라운드 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화질이 나쁘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뿌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상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너무 좀 밝게, 노출이 밝다고 표현을 드릴까요? 그래서 이 화면이 또렷하기는 한데 노출이 좀 제가 느끼기에는 노출이 좀 밝아서 썩 좀 편리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커버링이 가능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또 보면 되게 넓어요. 안쪽에 조명도 들어와 있고 USB도 가능하고 12V 파워 아울렛도 이렇게 커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도 활용 잘 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깔끔하게 수납이 가능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어는 지금 다이얼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은 수동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조작감 나쁘지 않고 좀 직관적인 느낌이 있어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도 준비가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는 총 7가지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면, 드라이브 모드를 돌리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일반 모드고 에코 모드. 에코 모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륜으로 100% 구동력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도 편차가 2.3 에코부스트 엔진을 갖추고 있지만 나름 또 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견인 모드 있고, 봅시다.
미끄러운 길이나 산길, 그 다음에 깊은 눈길이나 모래길 하면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자세제어 장치를 자동으로 꺼줍니다. 그런 것까지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볼게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지금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안쪽에 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명이 들어오는데 조명을 살짝 한번 켜보면 붉은색 들어왔죠? 이런 음료수 같은 거 놓으면 마치 그 바에서 불 들어와서 좀 근사하게 분위기 잡을 때 그런 느낌도 야간에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컬러는 물론 여러 가지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은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요. 크기라든가 넓이 모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수입을 한 다음에 PDI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작업을 좀 해서 그런지 이런 마무리 같은 것들은 추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대가 조금 있으니까 이 안쪽에 마감 같은 것들도 뭐 카펫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시면은 조금 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 이 찰진 느낌, 이 찰진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앞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넓은 공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윈도우는 끝까지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동이지만 이렇게 선쉐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뒤쪽에 가족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옵션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도락인데요. 너무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서 전 이런 점도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죽의 질감이나 패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이 소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포드답게 이쪽에 오염이 되면 옷에 많이 묻을 수가 있는데 이 도어가 길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오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고 내릴 때 불편하지 않은 옷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낮은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SUV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고 있죠. 바닥도 후륜구동 베이스 4륜을 채택을 하고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이 가운데 올라오는 턱이 작고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발공간 충분하게 확보를 해주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시트는 동급에서 앞쪽에 비해서는 저는 제 체형에는 시트가 좀 편안했습니다. 3분할이 되어 있어서 성인 남자 3분이 앉아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헤드룸도 넉넉하게 갖추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역시 답답함이 크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슬라이딩이 가능하고요. 앞뒤로 시트 이걸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각도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승객이 타려고 할 때는 이쪽에 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쪽에서 레버를 딱 잡아당기면 이렇게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뒤로 넘어가면 되는, 뒤에 의자는 제가 다시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나쁘지 않고 패밀리카로는 뭐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언급을 드립니다. 일단 시트에 앉아보면 확실히 휠베이스가 3m 넘다 보니까 정말 넉넉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먹이 하나, 둘, 셋, 3개 이상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공간을 연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장거리 이동하실 때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시트가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데 공간이 있거든요. 뒤쪽에 앉아서 앞쪽을 보면은 답답한 느낌이 많지 않다라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뒷좌석도 공조장치를 별도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 있고 바람의 세기 조절 가능하고 온도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온도가 지금 보시면은 좀 클래식하게 여기 눈금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따뜻하고 어느 정도 시원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열선은 2단으로 각각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포지션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USB 충전 단자, 오른쪽에는 230V 인버터를 갖추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거치하시기에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시면 균형감이 살아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포테인먼트 패널의 크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저게 8인치인데 한 10인치나 12인치 정도 와이드 타입이면 정말 좋겠다라는 점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운전 공간에 대한 그 오밀조밀한 느낌은 기존의 포드, 기존의 미국 차에 조금은 좀 헐렁한 그런 느낌들을 아주 잘
개선시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글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도 언급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살짝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암레스트 안쪽의 공간이 이게 정말 좋습니다. 패널이 돼 있어서 이렇게 이중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깊이랑 넓이 모두 넉넉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의 수납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SUV의 장점을 잘 살려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12V 파워 아울렛은 여기에도 하나 갖추고 있고, 역시 오랫동안 SUV를 만드는 회사답게 포드답게 이런 조명 같은 것들도 놓치지 않고 잘 해줬습니다. 공간 좋고 활용도 좋고 조명도 잘 갖추고 있어서 이쪽은 좋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마무리도 이런 데 보시면 참 잘해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가죽의 질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내구성 위주의 가죽인 것 같아요. 막 처음에 봤을 때 와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내구성에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위쪽을 보시면 지금 파노라믹 타입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오픈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그래서 1열과 2열에서는 아주 쾌적한 느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3열 공간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발 공간은 넓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뒤쪽의 공간 성인 2명이 앉더라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점은 장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벽 쪽에 컵홀더라든가 별도의 수납 공간들도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고요. USB 단자나 12V 파워 아울렛 같은 거 하나 여기에 막 갖춰주셔서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뒤쪽에 헤드레스트까지 감안을 해보면 올곳이 성인 남성 2분이 앉아서 이동도 가능한 그런 수준은 충분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발 공간은 다시 봐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올류 포드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트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제가 인상적인 부분은 엔진의 반응, 엔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300마력이 넘고 토크가 42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V6 3리터 이상의 엔진의 출력을 직렬 4기통 2.3리터 터보 엔진을 가지고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독특했던 부분이 도심 주행에서 저속 구간에 터보렉 같은 거를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팰리세이드 3.8리터 GDI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팰리세이드나 쉐보레 트래버스 3.6리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죠. 그런 차량들에서 도심 구간 주행을 할 때 조금 기동성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올류 포드 익스플로러에서는 오히려 배기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동성이 떨어지거나 답답한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속주행에서 끝까지 차량을 밀어붙여 보면은 배기량의 한계는 분명히 느껴지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실용 구간에서는 오히려 경쟁 모델들 팰리세이드, 쉐보레 트래버스 이런 차량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60km에서 80km 요 사이에 뭐 도심 구간이라든가 교외 구간을 운행을 해보면 정말 만족스러운 토크감, 엔진의 회전 질감, 그리고 엔진의 반응을 느끼실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차감은 뭐 제가 쉐보레 트래버스하고 팰리세이드 다 타봤기 때문에 비교를 조금 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팰리세이드가 조금 단단한 약간 유러피언 느낌? 국내 차량들에서 조금 단단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다면 트래버스는 조금 부드럽고 편안한 약간은 물컹한 느낌마저 들기도 했었고요. 포드 익스플로러는 딱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팰리세이드보다는 트래버스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들링은 트래버스보다는 팰리세이드 쪽 약간 민감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직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도 좀 꽉 조여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코너링 같은 거를 해봤을 때 무게중심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전후륜의 그 타이트하게 버텨주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2톤이 넘고 5m에 뭐 휠베이스만 3m가 넘고 굉장히 좀 육중한 차체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너링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조금 더 차를 강하게 몰아붙여봐도 아주 잘 버텨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이전 세대들하고 다르게 전륜 베이스의 셰시를 갖추고 4륜 구동을 채택을 한 것이 아니고 후륜 베이스, 후륜 기반 구동의 셰시의 구동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 모드에서는 전 후륜이 왔다 갔다 무게 배분이 되고 있지만 특히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100% 후륜 구동만으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후륜 베이스 차량이다 보니까 코너링 성능 또는 고속도로에서 항속 주행을 했을 때의 그 반응이 좀 세련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운전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온 차량인 만큼 시장의 변화에 조금 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확실하게 다르다, 다른 브랜드하고는 뭔가 좀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을 느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민감도도 높은 편이고 가감속도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차선 중간으로 차량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보시면 타 브랜드에 비해서 라인의 가운데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이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스티어링이 반절 중에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데 사실 차의 성능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센서들이나 이런 셋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잘 버텨줄 수 있는데 안전을 좀 생각해서 그런지 한 1분이 좀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좀 짧은 시간에 바로 또 핸들을 잡아달라고 하는 사인이 들어오는 점은 저는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경쟁 차량들은 HUD를 갖추고 있는데 포드 익스플로러에서는 HUD가 없다라는 점도 저는 못내 좀 아쉬운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시야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A필러가 두툼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폭을 좁게 가져가면서 날렵하게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는 크게 부담감이 없지만 시야도 가리지 않는 아주 괜찮은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방의 그 시야는 좋은 편이고 본닛이 살짝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가리진 않습니다. 시트 언급을 조금 더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안장이나 이 포지션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등받이에서 이 헤드레스트가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가 조금 불편해서 시트는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안장의 쿠션감이라든가 등받이에 뭐 럼버 서포트, 허리받침 전동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작동 상태나 이 타이트하게 받쳐주는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 이 모양이 저랑 안 맞습니다. 요거는 참고를 좀 해서 실제 시승을 좀 해보시고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차가 좀 큰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비게이션은 순정이 아니고 국내에 수입을 해서 제조사에서 추가한 내비게이션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란 맵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뭐 어설프게 자체 개발한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화면에서 전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스티어링에 백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오래 누르면 기능 스위치로 전환이 되고 다시 오래 누르고 있으면 내비게이션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모드 간의 편차가 큰 점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SUV지만 아빠들한테도 달리고 싶은 욕망은 남아있잖아요. 그런 감성들을 적절하게 긁어줄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3L 에코부스트 저는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는데 포드 익스플로러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이 에코부스트의 반응, 특히 터보렉 같은 경우가 도심 구간에서 크게 거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세팅은 참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단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10단으로 한번 고정을 해보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지금 8단으로 돼 있고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모드를 에코로 바꿔보고 매뉴얼로 전환을 해서 10단을 넣어보면은 시속 100km가 약 1500rpm? 1550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낮은 RPM에서 기준속도가 셋업이 되니까 참고로 앞쪽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운전석하고 조석에서는 굉장히 정숙한 실내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비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공인연비가 8.9인가요? 8.7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도심에서는 8.1 정도, 8km대 초반, 고속도로에서는 10.5, 10km대를 유지를 한다라고 지금 공인연비가 나와 있는데 실제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로 크루징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코모드에서는 100% 후륜으로 주행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연비는 약 12.3에서 13.2, 최대 전환 13.8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덩치 큰 차량이 가솔린이고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13km대의 연비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점은 저는 분명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심주행에서 연비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참고로 도심주행에서 짧은 구간 한 8km 남짓한 거리를 왕복했을 때 출퇴근 시간만 운행을 해봤더니 실제 연비가 약 한 6.3에서 6.8, 7km가 채 못 되는 연비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2.3L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배기량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약간 갸우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도심에서의 연비는 썩 좋은 편이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다기통 고배기량 엔진에 비해서는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같이 배기량별로 이 세금이 부과되는 이런 국가에서는 또 어떤 경제적인 메리트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소음 진동 부분도 만족스러운 수준인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저는 엔진의 회전음, 엔진에서의 그 분주하게 움직일 때의 소음이 운전석에서 생각보다 좀 크게 들려서 그 부분은 조금 의아한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닥에서의 소음도 비교적 잘 걸러주는 편이고 A필러 쪽에서 풍절음도 거슬리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뒤쪽은 몰라도 앞쪽 같은 경우는 이중접한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시끄럽지 않으신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도심 주행을 하게 되면 저는 그러니까 저속 구간에서 엔진음이 약간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용한데 저속 도심 구간에서는 엔진음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다는 점, 전체적인 소음 진동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4기통이고 가솔린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잔진동은 살짝 있습니다. 물론 뭐 기준 속도로 올라오게 되면 전혀 그런 건 느껴지지 않고요. 디젤 모델하고 비교를 한다면 분명한 우위에 있다라는 점도 언급을 드리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B&O 뱅앤올룹슨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가 12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굉장히 저음하고 중음대가 탄탄하게 쳐주는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음역이, 이 울림통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차량의 울림통이 좋다 보니까 좀 풍부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사운드를 갖추고 있어서 실내에서 느껴지는 요런 뭐 크러쉬 패드라든가 가죽의 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이런 사운드 시스템이라든가 좀 세련된 느낌의 승차감이라든가 브레이크의 반응, 이런 것들은 고급스러운 느낌도 어느 정도는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극초반에는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헐렁한 건 아닌데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요. 직후부터 후반부까지는 꾸준하게 담력을 가져가고 있어서 안전하면서도 좀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편안한 느낌이 왜 드냐면, 도심 주행에서 초반에 약간의 부드러운 느낌이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브레이크를 조금 편안하게 밟지 않으시는 분이 운전을 하시더라도 옆에 타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그런 세팅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차를 조금 거칠게 몰아붙여 봤을 때 듀얼 배기가 리얼로 나와 있는데 배기음은 생각보다 좀 괄괄하지 않아서,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배기음은 좀 스포티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엔진음이 굉장히 경쾌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운전자의 어떤 스포티한 느낌, 감성적인 만족도는 배기음이 아닌 스포츠 모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엔진음을 갖고 좀 만족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7단, 8단, 9단도 아니고 자그마치 10단입니다. GM, 쉐보레에서 전륜 베이스 10단을 개발을 했고, 포드에서는 지금 후륜 베이스, 후륜 10단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과 단 사이에 이 전환할 때 느낌이 충격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저속 구간에서는 조금 촘촘한, 기어비가 촘촘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6단 이후에서는 약간 여유가 있는, 기어비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가져가더라도 이질감이 없는 부분은 아무래도 에코부스터 엔진 2.3L 에코부스터 엔진의 출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3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에서 300마력이 넘고 토크가 40이 넘는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충분한 경쟁력도 있다고 봅니다. 단을 한번 내려볼까요? 9단에서는 시속 100km가 1600, 8단에서는 2000rpm이고요 7단에서는 2250, 6단에서는 3000rpm에서 시속 100km가 구현이 되네요. 5단 내려볼까요? 5단은 3550, 4단은 4250 정도에서 시속 100km가 되고 3단까지도 가능한데요. 3단은 약 5100rpm 정도에서 시속 100km가 구현이 되네요. 이 10단 기어가 정말 물건인 것 같아요. 연비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부드럽게 가속이나 감속 같은 거 엔진 브레이크도 반응이 좋은 편이고 단과 단 사이의 변화도 변속 충격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라서 저는 이 10단 자동 기어도 정말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연비가 이 차가 8km대 복합 연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높다라고도 할 수 없지만 또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에요. 차량을 막상 운행을 해보면 2톤이 넘고 사실 뭐 다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차량에서 요 정도 복합 연비 8km대에 고속도로에서 두 자릿수를 찍어준다고 그러면 저는 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1열, 그러니까 운전석과 조수석하고 2열의 승차감 차이, 그 다음에 3열의 승차감 차이가 좀 나는 차량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포드 익스플로러에서는 3열 시트에 앉더라도 시트 자체의 차이 때문에 조금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만은 1열에서 느꼈던 승차감과 3열 가장 끝부분에서 느꼈던 승차감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체 쪽에서 이 직전 세대 모델들은 솔직히 제가 타보면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어떤 의미냐면 핸들도 약간 겉도는 느낌이 있고 하체 쪽도 조금 더 꽉 좀 조여줬으면 좋겠는데 부싱 같은 거를 좀 단단한 걸 가져가서 좀 탄력적인 느낌, 독일 차이의 느낌, 그런 쪽을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를 좀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안전한 느낌, 안정감으로도 운전자한테는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올뉴 익스플로러에서는 그런 점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헐렁헐렁하면서 그런 좀 안 좋은 느낌들, 약간의 불안감 플러스 안에 이 컨트롤러들이 조작 스위치가 자꾸 막 여기저기 산재돼 있고 되게 복잡하고 좀 쓰기 되게 불편했어요. 표현을 격하게 하자면 약간 구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유럽 차량들이나 일본 차 또는 국내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도 오밀조밀하게 모여있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조작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언급을 드린다면은 이 패널만 뭐 10.25인치나 12.3인치 요 정도로 가져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인가요? 16년도 17년도인가 아무튼 국내 수입 SUV 시장에서 전에 없이 상당한 판매고를 올렸던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현대자동차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고급 브랜드에서도 다양한 대형 SUV들이 지금 속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장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의 변화가 이전 같으면 굉장히 좋고 또 큰 변화고 시장에서의 요구를 아주 면밀하게 잘 반영을 한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같이 그 대형 SUV 시장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은 조금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좀 좋은 성적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애착이 가는 차긴 합니다. 제가 미국 차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몇몇 차량들은 좋아합니다. 포드의 머스탱을 좋아하고요, 쉐보레 콜벳,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 요 정도는 제가 미국 차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애착이 좀 있는 차량들이라서 하여튼 국내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합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육중한 덩치, 그다음에 무게도 2톤이 넘는 이 커다란 차량이 나름 또 기동력 있게 잘 움직여 줍니다. 앞뒤의 서스펜션 구성은 맥퍼슨 스트럿의 후륜의 멀티링크 구성인데요.
단단하고 좀 타이트한 느낌보다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에 가깝고요. 그러면서 핸들의 반응은 민감도를 조금 높인 그런 아주 독특한 형태의 세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야가 좋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그렇게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고 있지 않고요. 지금처럼 앞에 과속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면 네, 부드럽게 반응하고 뒤에서 마무리도 사실 뭐 요정도 덩치의 SUV에서 이 정도 마무리, 빠릿한 마무리를 반응해 준 모습들은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서스펜션에 관련해서는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회사만이 구현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속 방지턱을 조금 세게 넘어볼까요? 예, 오히려 세게 넘어갔을 때는 조금 단단한 느낌마저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예, 비교적 이 밸런스가 좋은 편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안정감 있는 느낌, 편안한 느낌을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잡소리 같은 것들도 이 내장재 같은 데서의 잡소리는 크지 않은 편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차가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좀 조용하다 보니까 저속 구간에서 기계음 같은 것들이 간헐적으로 저는 조금 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 보시고, 계속해서 제가 시승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꼭 시승을 해 보시고 나서 이 차량들을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점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려 보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다니더라도 생각보다는 그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적었던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이 정말 절묘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시야가 또 좋다 보니까 이 덩치 때문에 좁은 골목길에서 부담스러운 느낌은 크지 않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크기에서 오는 부담감은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저는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쉐보레 트래버스, 팰리세이드보다도 쉐보레 트래버스가 크기에서 오는 부담감이 저는 가장 컸던 것 같고요. 팰리세이드하고 포드 익스플로러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익스플로러가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적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주차 같은 거 해보면 이렇게 좁은 도로 같은데도 차가 비교적 쏙쏙 잘 들어가 줍니다. 뭐 어라운드 뷰 카메라 같은 것들도 있고, 핸들이 맞다, 스티어링이 유턴 같은 걸 해보시면은 일반 자동차보다는 한 절반 정도가 더 돌아가는, 조금 더 2바퀴 반에서 3바퀴까지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휙휙 잘 핸들이 돌아가 주니까 좁은 데서 주차 같은 거 할 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완전히 차가 정차를 한 상태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세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탑앤고 기능이 작동을 해서 시동이 꺼지더라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세팅이 풀리진 않습니다. 어떤 차량들은 완전히 정차했을 때 풀리는 차량들도 있고 재출발이 안 되는 차량들도 있는데, 올류 포드 익스플로러 지금 시동이 꺼졌고요. 스탑앤고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재출발을 할 때 리셋 버튼만 한번 딱 누르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서 되는 차량들도 있고, 가속 페달을 눌러도 되지만 익스플로러는 리셋만 한번 누르면 지금처럼 출발을 할 수가 있고요. 도심 주행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하더라도 가감속의 반응도 민감한 편이고, 이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도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입 차량들 중에서 일부 차량들은 참 이 반자율 주행이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올류 익스플로러에서 이 포인트만큼은 시내 주행에서도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네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